네, 오늘은 제가 웬만해서 그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탈 많고 털 많은 김어준이 얘기는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망언으로 유명하죠. 대구 코로나 확진세를 두고 코로나 사태라고 해서 후폭풍이 있었고요. 정경심이 구속되어서 이재용이 구속될 수 있었다. 털 많고 탈 많은 김어준. 홍익대학교 전자공학과 나와서 어떻게 정치적인 감각을 세워서 지금 여권의 대표들을 좌지우지하고 영향력 있는 인사가 되었는지는 참 세상이 울퉁불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천안함 좌초,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망언, 이루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의 퇴출 운동에 청와대에 청원이 26만 명이 넘어갔으니 청와대도 답변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면서 시장 권한으로 교통방송에 지급되는 390억 원의 예산을 중지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를 도중하차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어떤 제재가 확실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1138회 출연에 200만 원씩 받았다고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에서 주장을 했어요. 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이 제보를 받았죠. 200만 원씩 받고 있다고. 그럼 그거로 계산을 했을 때 1138회를 출연하고 있으니까 22억 원. 그러니까 한 달에 대기업 임원들 연봉을 한 달에 벌어버리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의 의욕감을 상실하게 해서 사회에서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열심히 살면 공정한 사회고 공평한 사회고 정의로운 사회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에 가차없는 상실감으로 내쳐버리는 이런 김어준이를 언제까지 두고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방송에 나오면 좀 면도도 하고 복장도 단정히 하고 나오면 되는데, 무슨 기타리스트 전인권입니까? 오늘 그 논객진인 조은사님이 더불어민주당이 패한 이유로 갈등과 분열의 정치, 극성 친문 세력의 놀이터에 불과한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너무 과대평가했고 국민은 과소평가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민주당이 이번에 패배한 이유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 지지율 확보에는 용이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선거에서는 악재로 적용됐다고 본 거죠.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 성인지 감수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젠더 현안들을 쏟아내며 2030 유권자들을 겨냥을 했는데 갈등의 한복판으로 몰아넣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이제는 직접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과 정확한 기억이 있으면 눈물만으로도 법원에 호소하면 강간범 신세로, 제가 그 울릉도하고 조도 사이에 산 위에 산다는 범, 강간범 얘기했었죠. 강간범 신세로 사람을 전락하게 만드는 진보적인 남녀 평등의 시대가 열렸고 분노한 젊은 우리 유권자들은
급속도로 지지층에서 이탈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맞는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조은산 선생이, 제가 얼굴은 못 뵀지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남성들의 표만큼 여성들의 표심은 확실히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없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이번 서울시 보선의 패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는 임종석이보다도 윤미향이보다도 청와대의 어떤 수석보다도 그들을 좌지우지하고 당대표까지 움직이는 김어준이 털복숭이가 있었던 얘기예요. 극성 친문 세력의 놀이터에 불과해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그 뉴스공장을 너무 믿고 과대평가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어준이는요, 극성 친문 세력의 놀이터에 불과한 김어준이 수많은 음모론 공작 정치, 조선시대의 이첨이 같은 그런 공작 정치를 한 그는 이미 천안함 좌초설을 통해서 아주 극렬, 미치광이 김어준이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층에게서 이미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할 인물로 각인된 지 오래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거죠. 김어준이 듣고 있습니까? 좀 안 보기를 원합니다. 저 국외에 살거든요. 그렇게 편당 200만 원씩 받아가지고 22억 원 번 돈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위해서 기부 한번 했습니까? 재외 국민들 위해서 조금의 물질이라도 내놓고 섬기는 자세를 보였나요? 그저 공작 정치, 프레임 씌워서 모든 정치인들을 자기와 의견이 반대되면 프레임 씌워서 역정 만들고 간정 만들고 껄껄거리고 웃고, 고 박원순 시장 살았을 때 앞에다 앉혀 모셔놓고 TBS 사장은 누굽니까? 박원순 시장입니다 라는 얘기도 유도하고, 지금은 서울시하고 교통방송은 전혀 독립법인이고 성격 자체가 틀리다고 오리발을 털고 있어요. 털이나 좀 깎아요, 이 사람을. 그리고 이번에 4월 7일 재보선이 전 시장의 성추문으로 인해 치러졌는데 집값 폭등에 대한 심판과 그 주범들의 내로남불에 대한 단죄가 가까웠다면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국민의 감성을 끌어안기보다는 국민을 그들의 낡은 감성에 끼워 맞추려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국민이 다시 그들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오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요, 망언과 공작과 프레임과 음해와 자기와 생각이 아니면 무조건 적대시하고, 그분이 애국지사건, 그분이 우리 일제시대 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가서 피눈물을 흘렸던 젊은 여성, 우리 이용수 할머니, 이제 살아서 계시는 몇 분 안 되는 그분들마저도 욕보이는 망언을 일삼는 김어준이는 이제 곧 방송에서 사라지고 유튜브 방송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지금까지 누렸으니 이제는 내려놓고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백담사에 가서 그 어울리는 마스크로 그 어울리는 털 기르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오늘 라오스에 앉아서 독서를 한번 퍼부어봤습니다.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해서 제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우리 식구님들 놀라셨죠? 저 가끔 정치 성향 방송합니다. 그리고 우파 중에서 이봉규 선생도 제가 많이 비판합니다. 가짜 뉴스 올리고 22사단이 강원도 고성에 있는데 36사단이라고 가짜 뉴스 올리고 해체됐다 그러고, 곡사포가 야산에 방치됐다는 이봉규 선생도